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는 보조금이 없거나 의존도가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의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 정책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단기 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8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1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으며 이를 간거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정강의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정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정강위원들은 정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르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올해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에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됨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4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강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즉, 정강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정강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죠.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다해서 6월 30일 정강위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관리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게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정권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정강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라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습니다.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위원 측은 위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과 배치된다. 즉, 축구협회가 정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라며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정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의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 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 있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 아지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 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맷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초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건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진 의원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한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